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일치월장 채널에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새로운 주제를 통해 여러 작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11월의 주제는 공감도 능력이다입니다. 여러분은 공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공감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오, 공감은 뭔가, 이해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공감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타인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포용하며 그들의 마음을 공유하고 싶다는 의미죠. 아무래도 개인주의 요소가 좀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공감이 갖는 의미가 되게 커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저희는 공감도 능력이다 라는 대주제로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해진 공감 부족 시대에 울림을 주는 작품들을 큐레이션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11월을 열어줄 드라마 작품을 소개해봐야겠는데요. 공감도 능력이다 주제에 어울리는 작품은 바로 드라마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입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꼭 필요하잖아요. 작품을 따라가면서 주인공들이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지 또 가족 사이의 공감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우선 작품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는 가족 같은 타인과 타인 같은 가족의 오해와 이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엄마, 아빠, 누나 둘과 막내 남동생으로 이루어진 한 가정의 서사를 다룬 작품으로 이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인물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오해와 이해의 과정은 저희가 1화부터 차근차근 방송의 내용을 리뷰하며 소개해 볼 텐데요. 오늘 방송분에서는 1화부터 8화까지 그리고 9화부터 마지막 화까지의 내용은 다음 회차에서 다루어 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화는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하는 느낌으로 드라마가 진행되는데요. 단편적인 장면들을 통해 가족 구성원 5명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저희 일치월장의 이제 고정 코너 같은 건데 MBTI 맞추기를 통해서 각 인물들이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여기서 다뤄볼 인물은 총 5명으로 아빠, 엄마, 그리고 은주, 큰딸, 은희, 작은딸, 그리고 막내 아들, 지우 순서로 MBTI 궁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아빠의 MBTI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빠의 젊은 시절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약간 부정할 수 없는 ENFP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ENFP인 이유가 있는데요. E는 일단 이 아빠가 산악 동호회에서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N은 대학가요제에 나가고 싶다는 낭만이 있는 사람이고요. F는 정이 많아요. 나중에 보면은 영식이라는 아이를 케어해주고요. 그다음에 P 이거는 마지막에 막 갑자기 가족들한테 여행 가자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ENFP 하나하나씩 또 딱 들어맞고 종합했을 때도 낭만주의자인 점이 딱 아빠의 성격에 맞는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반박 해보시던가요? 너무 구체적으로 알아오셔가지고 저 썸머가 말해볼게요. 저는 사실 근데 딱 뭐다 이런 장면 때문에 뭐다는 아니고 저는 그냥 느낌으로 했거든요. 그냥 feel? 그쵸. 그래서 저의 feel은 아빠는 ISTP다. 오 많이 다르네요. 왜냐면 아빠는 I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조금 확실해요. 왜냐면은 이 아빠가 막 친구들이랑 산악 동호회 약간 이런 거는 이 나이가 들매 있어서 이 여유? 그냥 이제 나도 친구 나도 친구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아빠의 젊었을 때는 되게 뭔가 좀 자신감 없는 모습이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그 앞에서 주눅 들어 있었잖아요. 엄마 앞에서. 근데 동호회에서도 나대는 재질은 아니긴 아니에요. 뭔가 이게 띄워주는 느낌은 광대 느낌이 아니라 조용히 앉아서 수다 떠는 사람 느낌이어서 아이 같았고 그 뒤는 그저 순전히 저의 느낌입니다. ISTP 같아요. 사람이. 진짜요? 무조건 F 같은데? 근데 저는 너무 헷갈리는 게 아빠가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젊은 시절로 살짝 돌아가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전과 후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맞아요.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분석할 때. 전 뼈 F인데 상처를 많이 받기 전과 후의 느낌이다라고만 느꼈어요. 그렇죠. 맞출 거면 이제 젊은 시절에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찐 모습이니까. 진짜요? 예.
그러면 저는 젊은 시절은 ENFP에 가까운 것 같고 결혼 생활이 이제 오래되고 그 현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나왔을 2010 몇 년의 모습으로 보면 ISTP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중재해 주는 거예요? 좋은 결론. 멋지다. 근데 G는 이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게 맞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전 ENFP 쪽에 손을 들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재빠르게 엄마로. 그럼 엄마는 어떠세요? 저 엄마는 조금 어려워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해보세요. 네. 엄마는 약간 INFJ 같지 않아요? 오, 똑같아요. 역시 진짜요? 공유. 네. 저 ESFJ를 생각했는데 앞에가 다르네요. 네. 일단 들어볼래요. INFJ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내재적 에너지가 많으신 것 같아서. 맞아요. 혼자 하는 활동이 되게 많잖아요. 밖으로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게 한 번도 안 보였어요. 근데 전 요양병원에서 너무 약간 마당발 느낌이길래 그런가? E인가? 약간 의심스러워서 애매하다 싶었고 그다음에 S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근데 막 꽃을 사다 주는 걸 좋아하고 그거를 엄마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게 F가 저는 강하게 작용했다 생각했어요. NS보다. 저는 엄마가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N 같았어요. 메디슨 카운티 달인가 그거요? 예. J는 다들 확실하네요. 왜 J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조용히 혼자 조론도 계획 다 세워놓고 혼자 여행 갈 것도 착착착착 세워놓고 엄만 다 계획이 있구나. 맞아. 이 생각이 계속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J는 확실하고 아빠의 낭만을 좋아하는 점에서 F도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혼자만의 계획을 발설하지 않고 가질 수 있는 자, I다. 이거 I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INFJ 또는 ISFJ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건 좀 확실할 것 같은데 큰딸 은주 어떻게 보셨어요? 또 나왔어. 무조건 나와요. 동시에 해볼래요? 하나, 둘, 셋. ISTJ. 근데 저는 은근 E 같은 면모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이 많아서? 아니요. 사회생활에서는 또 네. 그러니까 ISTJ는 조금 더 시니컬한 느낌이고 ESTJ는 조금 더 공격적인 느낌인데 힘든 일이 딱 닥쳤을 때 그거를 해소해 나가는 게 혼자 이렇게 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직접 다 찾아가서 면대면으로 붙잖아요. 직접 엄마하고도 붙고 아빠하고도 붙고 그 남편분하고도 붙고 그래서 뭔가 이 정도 전투력이면 ESTJ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그거는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즐기진 않는 것 같은데 그걸 남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은주 친구를 단 한 명도 몰라요. 이 작품에서 은주 친구가 있나요? 잠시만요. E랑 I는 친구의 그 명수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명수로 정하는 거 아니지만 은주는 없잖아요.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 안 나와. 그러면 그리고 다음 사람이 은희인데 은희 친구는 굉장히 여러 명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럼 E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진짜 고민됐어요. E랑 I만 고민되고 뒤에는 확실했거든요. 뒤에는 무조건 NFP다. 근데 I인지 고민되지만 INFP로 정했습니다. 그녀가 일기장에 쓰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INFP가 확실하다. 왜죠? 궁금해졌어요. 일기장에 어떻게 썼었죠? 일기장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인프피적 모먼트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NFP는 그 시간에 나 빼고 누가 어디서 놀까봐 당장 나가서 친구를 찾을 텐데 혼자 보내면서 일기장을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프피적 모먼트다. 이보단 I다라 생각했어요. 썸머님은 은희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으로 했는데 전 ENFJ 같아요. ENFJ. 왜냐하면 은희가 주는 사람이 주는 그 느낌이 NFJ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중재해주고 가운데서 갈등 싫어하고 너가 좋아야 나도 좋지 너 좋고 나 좋고 약간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평화주의자 느낌이 뭔가 NFJ 친구들이 좀 이렇게 착한 심성의 소유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은희는 좀 더 애기 같다 생각했어요. 그 NFJ 친구들한테 느껴지는 착함과 약간 어른스러움보다는 은희는 좀 애기 같고 그리고 뭔가 즉흥적으로 일단 못 먹어도 이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만, 지금 인프피가 지금 애기 같다는 발언이신가요? 아니 엠프피거나 인프피다라는 생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엠프제는 제 생각에 여기서도 말 안 할 거지만 찬혁이가 엠프제 같다는 생각이 좀 했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거랑 생각해보면 은희는 엠프제는 아니다. 인프피에 더 가깝다. 저도 엠프제, 인프피 하면 인프피가 50 한 5? 왜냐면 그 엠프제의 그 어른스러움이 조금 덜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조금 사고라고 해도 되나요? 어제 사고도 많이 치고 많이 감정적이에요. 생각보다. 맞아요. 충동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인프피, 엠프피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아들 지우. 지우 너무 어려워요. 이놈 진짜 어려워 죽어 진짜. 왜요? 뭔가 단서가 많이 없는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지우는 개인으로서보다도 이게 막내 아들 역할 맞아요. 때문에 보이는 성격적인 게 드라마 내에서는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어렵긴 했는데 저는 ISFP? 그 생각 안 했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해요. 뭐예요? 전 지우가 인프피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인프피라고 생각하셨어요? 뭐 약간 ISFP랑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뭔가 사람이 되게 동질감을 느꼈어요. 저는 지우를 보면서 지우가 아빠를 좀 닮았다. 정을 주는 부분도 그렇고 닮았다라고 느꼈는데, 그럼 아빠는 인프피 아니면 엠프피니까 지우도 인프피?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I Can Speak 때 그 민재를 ISFP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ISTJ가 아니라요? 네. 진짜요? 근데 약간 비슷한 결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공상이나 망상 되게 안 하고 굉장히 맞아요. 현실주의적인 면모를 많이 택시비를 보였고. 따박따박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 S 같기도 하네요. ISFP가 그리고 조금 더 쿨해요. 인프피보다. 맞아. 쿨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누나들한테 치이고 부모님한테 치이지만 굉장히 좀 그래도 좀 단단하게 좀 털어낼 수 있는 힘이 조금 맞아요. 있는 것 같아서 쉽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미지지만 막상 쉬운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맞아요. ISFP 또는 INFP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MBTI 토크를 하면서 이 인물들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과 사건들을 좀 오버랩하려고 이걸 하는 건데 잘 정리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모습은 사실 한국에서 꽤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역할들이 부여된 가정의 모습인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바로 아빠가 사고로 기억을 잃고 22살의 나이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아빠가 기억을 잃기 전에 엄마와 졸혼을 선언했었는데 이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엄마는 곤란해져 버립니다. 막 사랑을 시작했던 22살의 아빠는 무뚝뚝한 현재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다정한 본인의 모습에 낯설어하는 엄마를 보고 아빠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질문하면 안 되는구나. 우린 이 나이에도 좀 어려운 사이인가 보죠? 또 이제 연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모로 은인의 가족들과 엮여있는 찬혁이라는 인물은 이 가족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족의 문제가 뭔지 알아? 할 말을 안 하는 거야. 먼지처럼 털어낼 수 있는 일을 세월에 묵혀서 찐득찐득하게 굳게 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터지는 거지. 이 대사를 듣고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사실 만난 지 2년,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친구들보다 태어난 이후에 가장 오래 알고 지낸 가족이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상대방을 오래 알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공감과 이해가 쉬운 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나 아니면 상황에 공감을 하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온 시간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시간은 숫자에 불과하다. 이거 저희 저번 작품 할 때도 그 말 하시지 않으셨어요? 19호실 이야기할 때? 맞아요. 맞아요. 저는 오랜 시간보다는 얼마나 끌리는지 그 매력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끌리는 거랑 매력도는 오히려 오래 보는 것보다 초반에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처음 이 사람이랑 막 친해졌을 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매력도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시간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처음 만난 또는 2주? 2주 된 사람의 이야기에 내가 공감을 잘 해줄 수 있다.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받아도 되게 마음이 풀어지시는 거예요? 아, 공감은 잘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받은 공감이 막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방향이네요? 내로남불이네요. 아주 그냥. 저는 좀 안 친하면 더 F처럼 구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친해지려면은 리액션이 좋아야 좀 빠르게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버해서 공감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좀 저는 공감을 많이 해주고 대신 그가 하는 공감은 안 믿겠죠, 잘. 근데 공감을 해주는 게 겉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진짜 마음을 다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되세요? 얼마 되지 않은 지인에게도? 된다고 생각해요. 서머님은 어떠세요?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왠지. 저는 시간이 중요하긴 한데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나랑 닮아 있는가? 내가 얼마나 얘랑 공감대를 그러니까 형성할 수 있는 비슷한 점이 있는가가 그러니까 공감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길게 본 가족이라도 얘가 왜 이러는 건지 전혀 모르겠을 때가 있는 반면에 정말 안지 얼마 안 됐는데 말해보니까 생각보다 나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네? 이러면 좀 공감이 많이 되고 근데 그게 비교적 시간 따라서 같이 비례하기 때문에 비슷함이 좀 그쵸. 오래 보면 오래 공유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그쵸. 그치만 1순위는 아니다. 맞아요. 그럼 두 분은 약간 성정이 나랑 좀 닮아있는 사람에게 공감하고 이해하기가 쉽다? 아무래도 비교적? 저는 오히려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공감을 할 때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히스토리를 알고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헤어졌어 라는 말을 해도 뭐 이 헤어졌어가 얼마나 이 사람에게 큰 사안인지가 다르잖아요. 7년을 연애를 하고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결국 걔랑 헤어졌어 라고 말하는 상황도 나 헤어졌어 라고 말을 할 거고 나 또 헤어졌어? 나 새로운 사람 찾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나 헤어졌어 라고 할 거니까 뭔가 얘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저는 공감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 말이 나오기 위한 어떤 배경이 정보값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러려면 근데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의 상황과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시간이 좀 약간 두 분보단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저도 이걸 가정할 때 막 2주 대 3년 이런 거보다 반개월인 친구 대 뭐 중학교 때부터 본 친구 이렇게 가정했을 때 반개월 본 친구가 오히려 더 공감하기 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면 가족들이 아빠의 그 22살로 돌아간 그 이슈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어쨌든 각자의 삶은 있잖아요. 다 성인이에요. 그쵸. 직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딸 은희는 본인의 직장에서 만난 상사 건주에게 이성적인 끌림을 느끼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건주라는 남자가 본인과 마찬가지로 9년 동안 장기 연애를 한 상대가 있었고 심지어 전 남자친구가 본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랑이 제 마무리되지도 않은 채 은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감정이잖아요.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적고 계신데 올바르지 않은 감정이라는 걸 알지만 이를 알면서도 은희는 건주를 쉽게 떼어내지 못하고 계속 썸띵 같은 걸 이어가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이 두 사람이 약간 장기 연애 그리고 바람이라는 상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 쉬웠던 걸까? 라는 짐작을 해봤어요. 제3자인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파국으로 가는 시작인 것처럼 보이긴 해도 둘은 누구보다 서로에게 공감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애정 전선과 썸의 기류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약간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해와 공감의 부분도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해와 공감과 같은 부류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가능하다라고 봤는데요. 서머님은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먼저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장면을 봤을 때 은희와 건주의 사랑을 봤을 때 도의적인 측면이 저도 많이 작용을 해서 이해가 사실 안 됐어요. 은희는 자기가 당해놓고 9년이나 사귄 남자친구한테 바람 피워서 환승
이별 당해놓고 얘는 건주랑 그렇게 만난다고? 자기가 그런 바람녀가 된다고? 이해가 하나도 안 됐는데 이거를 장기 연애와 바람이라는 상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기 쉬웠던 걸까? 라는 생각을 보고 이거였네. 그래서 둘이가 사랑을 할 때 더 도움이 됐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감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 저는 우리 주제인 공감도 능력이다 라는 말을 가져와서 이 공감이 어떤 능력이냐면 인간관계에서 타인과 밀접해질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장 탁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웅 영화를 보면은 흔히 초능력을 갖게 된 영웅들이 이 능력을 좋은 데 쓸지 나쁜 데 쓸지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공감 얘네 은희랑 건주가 하는 것도 공감 능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게 도의적으로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듯이 얘네가 한 것도 공감은 맞지만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좋은 탁월한 방향으로서의 공감이 아닐 뿐이다. 대신 얘네가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싶다는 목표를 향하는 수단으로서는 완벽한 공감 능력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이라기보다는 합리화한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그냥 어쨌든 둘은 서로한테 끌렸고 만난 지 첫날에 좀 실수를 했잖아요. 그 격렬한 감정, 그 도파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건 난 너의 상황을 공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걸로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요? 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잖아요. 어쨌든 공감이. 돌싱들도 어찌됐건 어떤 사유로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혼인 사람들에게는 이 아픔을 아무리 말을 해도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공감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내가 겪지 않은 상황에 대한 완전한 공감은 불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는 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겪은 사람만 닿을 수 있는 어떤 감정의 깊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도 물론 얘네 둘은 지금 상황이 다르지만 한 명은 바람을 핀 사람이고 한 명은 바람핌을 당한 사람이고 그래서 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 연애의 그런 권태기도 아닌 권태기 같은 우리가 사귀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 애매한 관계를 어떤 감정인지는 공감과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희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은희가 만약에 그런 장기 연애를 안 했다면 아니 나 이거 9년 사귀긴 했는데 헤어졌어요. 근데 여자 쪽은 안 헤어졌대. 그러면은 흐지부지 된 관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사랑이 없지만 남자의 친구이긴 한 그 상황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랑이 없는 기류인지를 좀 공감을 했을 것 같아서 맞네요. 그냥 사랑하고 있다가 바람핀 남자랑 똑같이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은희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빡치고 은희가 공감했다 생각하니까 이해가 됐나 봐요. 제가 이 은희 건주 커플을 처음에 봤을 때 건주가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죠. 전 모르니까 그 흐지부지 그걸 모르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했는데 은희는 아니까 그랬겠네요. 공감한 거에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분류한 그 일반적인 바람이랑 다르다는 걸 은희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본인의 말로 서술은 못했지만 맞아요. 지금 저는 썸머님께 공감을 못 받았어요. 가짜 공감 같은데요? 진짜예요? 알겠다. 대충 합의된 것으로 보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빠는 아직 기억을 온전히 되찾지 못했고 아빠와 조론할 타이밍을 놓친 엄마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때쯤 이 가족을 둘러싼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집니다. 바로 첫째 딸 은주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녀의 남편이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인데요. 두 사건 모두 충격적인 반전인 만큼 당연히 충격에 휩싸인 은주는 괴로워하고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꼬이고 꼬여버린 상황에서 은희는 속된 말로 정보통이 되어서 가족들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고 또 잠적해버린 형부를 직접 찾아 나서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은희가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시간 낭비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 특히 형부를 고음까지 찾아가는 은희를 보면서 쟤 왜 저러지? 오지랖하다. 과하다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근데 길게 이 작품을 다 보면서 은희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서로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어쨌든 은희가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깔아주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저는 뭔가 시간 낭비나 그렇게 느껴지진 딱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고음까지 찾아간 것도 어쨌든 보면서 저는 이건 진짜 자기 언니를 생각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언니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고 그래서 언니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럼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가족이어서 오지랖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친구여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가족이니까. 네. 그냥 그리고 은희가 둘째잖아요. 이 오지랖 정보통 이거는 둘째의 숙명이자 어쩔 수 없는 신세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기에 맞춰주고 저기에 맞춰주고 엄마 맞춰줘 아빠 맞춰줘 이게 다 가운데서 막내가 하겠어요. 그거를 무뚝뚝한 첫째 딸이 하겠어요. 가운데에 있는 은희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저는 그게 되게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전 은주한테 더 공감을 했나 봐요. 내 영역에 내가 부끄러운 순간에 은희가 찾아오는 게 싫어서 그쵸. 은희가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것도 절대 안 하고요. 네, 저도.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까 방금 네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담스러워 하긴 해요. 근데 이게 가족한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좀 필요성을 최근에 좀 느껴서 오지랖퍼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가족 개개인한테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공감의 시도라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은희를 보면서 여기 나온 가족들 중에서 가족이라는 관계 유지에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저희가 뭐든지 간절한 목표일수록 괜히 뭐 하나라도 더 해보고 썩은 동아줄인 거 알면서도 막 최선을 다해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희도 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나라도 더 나서서 이렇게 좀 해결해 보려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까지 막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노력에 비해 눈에 띄는 결과가 없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오지랖 같기도 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른 가족들이 화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면서 은희가 되게 계속 아픈 손가락처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안쓰럽죠. 좀 너무. 자기를 생각한다기보다 어쨌든 이 가족이라는 관계 유지가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사람이라 약자가 되는 느낌? 가장 노력을 하는데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고 은희의 노력이 없다면 아마 이 가족은 서로 필요할 때 찾는 가족 관계조차 되기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자기가 전에 가족을 한번 절연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발판이 돼줬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먼저 끊었었으니까 그게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뭔가 이걸 지키려고 하는 느낌을 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절연도 은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그에 응하는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약간 맞아요. 참다 쌓여서 절연을 한번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봐줘 이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앞쪽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족끼리 솔직히 대화가 진짜 깊은 대화를 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근데 은희는 그런 걸 좀 하길 원했던 사람이고 나머지들은 가족 간에 이 큰 따옴표 대화라는 걸 다 안 하는데 나머지 4명은 은희가 그걸 하려고 시도도 해봤을 거고 근데 이제 은희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일들이 많잖아요. 그쵸. 뒤에 나오겠지만 뭔가 어린 시절에 그 잊지 못하는 경험들 가족이 와해될까 두려웠던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속마음을 터놓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머지가 응답을 안 하니 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이상 모르겠고 그냥 홧김에 나도 남들처럼 확 끊었는데 이제 그게 죄책감이 돼서 맞아. 저는 진짜 속상했던 부분이 본인의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월차 같은 거를 내고 형부를 찾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다 못 끝낸 채 언니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동생, 아빠, 엄마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본인을 먼저 못 챙기고 희생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하지 말라고 옆에 친구였으면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긴 해요. 저 같아도. 그래서 좀 추가적인 얘기긴 한데 그 은희가 찬혁이를 20살 때 안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찬혁이는 이미 너무 멋진 남자니까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은주인가? 언니가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은희가 이런 가족한테 이렇게 희생한 성격이 밖에서도 어쩌면 표현하는 게 안 되는 걸로 자라나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오지랖 아닌 오지랖을 부린 은희 덕분에 남편과 마주하게 된 은주는 힘들지만 친구로 지내기로 정리를 하고 서서히 마음을 멀어뜨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동시에 여전히 과거에 좋았던 시절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아빠는 엄마가 왜 이렇게 자기에게 차가운지 곤란하기만 하고 마침내 본인이 두 집 살림을 해서 엄마에게 상처를 줬던 과거를 듣고야 맙니다. 은주 역시 본인에게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엄마에게 털어놓는데요. 엄마는 말뿐인 게 뭘 어떡할 수 있겠냐 싶어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하기 어려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했던 게 공감의 마지막 단계는 나의 이 공감하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말로 전달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은주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걸 한 번도 전달한 적이 없잖아요. 말로. 그래서 은주는 엄마가 본인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해준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평생 살아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완전. 입을 모아서 말씀해 주시네요. 중요하다면 가장 좋은 또는 적절한 표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대화? 그쵸. 말로써 증명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낀 정말 이건 나쁠 게 없다. 해서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베스트가 칭찬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해주는 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칭찬이라는 걸 해주려면 전제가 공감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왜냐면 어쨌든 칭찬은 이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의 이해를 해야 판단도 할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그래서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감이 밑바탕이 돼서 칭찬, 지지, 인정, 격려를 해주는 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이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말로써 공감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무슨 책 쓴 저자님이랑 약간 토크쇼 한 것 같지 않았어요? 공감은 칭찬이다. 저자님, 네오님 모시고 되게 멋있는 말을 하셨네요. 네. 또 이 뒤에 말하려니까 또 말하기 싫어지는데 저는 공감을 잘하는 방법은 그냥 공감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엄마랑 되게 다른 사람인데 이해를 서로 정말 못하고 살았어요. 본인의 엄마랑 My mother. Yes. 네, 근데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이게 진짜 엄마를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가족인데 사랑하는데 이해 못해요 서로 그냥.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정말 많이 했던 말이 그렇구나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이게 물론 사춘기였지만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어요. 제가 뭐를 막 얘기를 막 대화를 엄마랑 저는 막 시도를 했는데 엄마는 항상 좀 맞아. 해결책만 주고 근데 해결책을 주는 게 제 입장에서는 말했다시피 공감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냥 감정적인 공감을 원했는데 그래서 저는 엄마가 그냥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구나. 딸 그렇구나. 근데 그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냥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공감의 증거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일단 공감을 꼭 다 표현하지 않아도 뭔가 내가 마음으로 공감을 해서 저 사람 상처 안 받는 식으로 다음번에 행동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있죠.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보단 행동이다?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은 아닌데
그러니까 공감을 꼭 전달을 해야만 그게 의미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맞아요. 왜요? 그러면 상대방이 못 느끼잖아요. 내가 전달을 안 하면. 근데 전 상대방이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을 쓰는가가 더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몰라도 상대방이 몰라도 네. 근데 그러면 약간 은주 같은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은주 같은 상황이요? 그러니까 은주 너무 다사다난해서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좀 무서워지네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은주는 이제 엄마가 본인에게 공감한다는 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 말을 안 하면 전달을 못 받으면 상대방은 너는 왜 나한테 공감을 해주질 않아? 라고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나 공감했는데 행동으로 해줬는데 상대방은 몰라. 넌 왜 이렇게 공감을 안 해? 막 이래. 그럼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뒤에 엄마의 진심을 들었고 엄마에게 왜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해주지? 라고 제가 말을 했을 때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내가 말뿐인 게 뭐 어떻겠냐 싶어서 말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 엄마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 깊이가 말의 무게가 어느 정도로 다가왔을지. 근데 그게 제가 납득이 가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 말해서 알았으니까. 엄마가 딸한테 드디어 말을 해서 안 거니까. 전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 나는 공감이 안 돼요. A라는 상황에 공감이 안 돼요. 그러면은 하얀 거짓말로써라도 공감을 해주는 게 나빠요? 아니면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나빠요? 뭐가 더 나쁘냐고요? 네.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쁜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무뚝뚝하고 시니컬한데 생각보다 막 말을 안 해요. 나쁜 말을 별로 안 해요, 사람들한테. 근데 좋은 말도 하얀 거짓말이면 안 해요. 제가 우러나와야만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나 봐요. 우러나올 때도 항상 다 말하지 않고 우러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이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말을 해요. 와우. 우러나온 것 중에도 걸러서. 늘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이러거든요. 아 그래요? 계산적인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게 되게 무게가 있잖아요. 느껴지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의 질문으로 살짝 돌아가서 대답을 해보자면 적절한 표현 방법이 저는 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글도 가능하죠. 이 스포큰보다 리튼이 좋아요. 뭔가 제가 진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 좀 글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컴팩트한 느낌이에요. 그것도 너무 좋은데? 글로 전해주는 것도. 썸머님은요? 빼미님이랑 좀 반대라서 저는 좀 마음에 없어도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감 안 돼도 상대방이 저는 약간 입버릇처럼 말해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그럴 수 있지. 그렇구나. 약간. 근데 그게 약간 영혼이 없는 건 아니고 난 잘 모르겠지만 넌 그렇구나.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아 그렇구나. 약간 로봇처럼 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제가 이게 되게 헷갈려서 물어봤던 건데 저는 공감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옛날에 제가 F가 셌을 때는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공감이 안 돼도 어쨌든 얘한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해줌으로써 어쨌든 좋은 말을 해줌으로써 이 친구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공감이 안 되지만 이 좋은 말에 긍정적인 힘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 말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진심이 아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나는 진심이 아닌데 뭔가 가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고 찝찝해서 이제는 아무 말 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빼미님 생각이 좀 닮아가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좋은 말을 했을 때 무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이 저는 공감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제일 나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은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네오님이나 빼미님이 말한 것도 공감이고 제가 말한 것도 공감이고 뭔가 표현 방법만 다르지 둘 다 공감이니까 다 공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공감도 능력이다 11월 대주제를 여는 첫 작품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1화에서 8화까지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공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지만 아직 더 흥미진진한 회차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다음 주 방송분도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일취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